여기 한국의 형편없는 실체를 밝히러 한국에 온 영국 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우연히 들르게 된 어두운 밤의 한국 세차장에서 한 험상궂게 생긴 동양인 남성이 흉기를 들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목격한 뒤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다가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두 눈을 꼭 감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그녀가 눈을 감은 지 3초 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고 그녀에게 벌어진 일에 대한 소식은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에 간 그녀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샬롯 휘트모어, 런던 남부 고등법원 수석 판사입니다. 늘 그랬듯이 저는 다가오는 휴가를 그저 소박하게 보낼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영국 왕립학회의 연례 사법기술 포럼에서 다소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면서 제 삶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영국 법원의 디지털 혁신을 선보일 예정이었던 포럼에서는 안타깝게도 새로운 온라인 청문회 시스템을 시연하려던 중 법원의 와이파이가 고장났습니다. 이건 유럽에서 가장 부유하고 또 강력한 기술력을 가졌다던 영국의 수치였어요. 그러나 방 건너편에서 한국 대표단은 AI 전사, 실시간 통역, 얼굴 인식을 통해 증인 출석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정 출석 드론까지 갖춘 완전한 가상 법정 인터페이스를 선보이고 있더군요. 현재 포럼에서는 와이파이가 작동하지 않았음에도 한국은 자체만 기술을 통해 영국의 와이파이망에 의존하지 않고도 성공적으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AI 기술을 통한 자동화된 중재 시스템으로 경미한 위반 사항은 인간의 손을 거치지 않고 간단하게 처리하고 있기도 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러한 기본적인 것조차 제대로 못하는 영국과는 달리 실제로 최첨단 기술을 실생활에 적용하며 많은 이익을 보고 있는 한국을 보고 거의 현실 부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럴 수는 없었어요. 유럽 최강인 영국조차 꿈도 꾸지 못하고 있는 기술을 한국은 진작에 상용화해 놓았다고요? 영국에서는 경미한 위반 사항조차 모든 자료를 프린트하며 인간이 처리하기에 간단한 과태료 하나 처리하는데도 6개월 이상이 걸리는 것이 당연한데 한국은 하루도 안 되어 자동으로 처리가 된다고요? 이건 속임수가 분명합니다. 최근 중국이 보여주기식 기술력을 시연하며 전 세계를 속이고 있듯이 한국도 마찬가지일 것이 분명해요. 그렇게나 매끄럽고 문명화된 사법 및 행정 시스템을 구축한 국가는 아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자기 합리화를 해도 자려고 누울 때마다 한국팀이 시연한 압도적인 기술력이 자꾸만 생각났기에 저는 결국 글로벌 디지털 법률 관행에 대한 독립적인 사법연구라는 명목으로 2주간의 단독 한국 여행을 예약했습니다. 그것이 공식적인 이유였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떠나는 진짜 이유는 뭐냐고요? 한국의 열악하고 후진적인 면모를 포착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야만 저번 포럼에서의 양국의 압도적인 기술 격차를 합리화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제 영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체면이 설 것 같았거든요. 마침 한국에는 저를 도와줄 친구도 있었기에 저는 한국의 후진적인 면모를 있는 그대로 포착하며 개선 장군처럼 다시금 영국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솔직히 저는 끔찍한 혼란을 기대한 채 인천공항에 진입했어요. 좁은 터미널, 잃어버린 짐, 마치 경매시장에 온 것처럼 마이크를 통해 시끄럽게 외치는 세관원의 모습이 상상되었습니다. 왜냐고요? 영국 공항이 딱 그렇거든요. 제가 한국으로 출발한 날 히드로 공항의 터미널에는 에스컬레이터가 전부 고장나서 노인이나 장애인들도 전부 계단으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물론 에스컬레이터에는 유지보수 중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지만 이는 우리는 포기했다라는 뜻의 영국식의 완곡 표현이었죠. 그래서 저는 한국은 이것보다도 더욱 형편없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아니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은 제가 기대한 것을 훨씬 뛰어넘는 소름마저 돋을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공항은 그야말로 세련되고 조용하게 운영되고 있었어요. 소리치는 세관원은커녕 한국인 이용객들조차 아무런 소리도 지르지 않았고 대신 조용한 한국 전통풍의 음악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죠. 다국어 간판은 어떻고요? 이곳에서는 영어뿐만이 아니라 AI를 기반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최첨단 간판을 사용하고 있었기에 모국어 인구가 10명도 안 되는 외딴 섬나라의 언어 구사자조차 한국 현지인처럼 공항을 100% 이용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어요. 물론 실제로 작동하는 무료 고속 와이파이는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영국 공항에는 와이파이 자체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죠. 영국 왕실 주관으로 열리는 포럼에서조차 와이파이가 끊길 정도로 영국은 불안정한 인터넷망을 자랑하고 있는데
어떻게 공항에서 와이파이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러한 형편없는 영국 공항이 전 세계적으로 욕을 먹자 저희는 해결책으로 미끼 와이파이를 선보입니다. 분명 스마트폰에는 무료 와이파이를 연결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건 작동하지 않는 낚시용이고 영국 공항 이용객들은 그저 애초부터 사용할 수 없게 설계된 와이파이를 연결하려고 시도하며 그게 자신의 스마트폰의 문제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한국은 얼마나 부유한 국가면 그러한 무료 초고속 와이파이를 진작에 전 세계 이용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감탄을 넘어 거의 황당함까지 느끼며 입국 심사대에 섰습니다. 저는 저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한국인 입국 심사관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즉시 예상치도 못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한국인 입국 심사관은 거의 제 눈을 마주치지도 않고 자신의 전산 업무에만 집중할 뿐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러한 한국의 형편없는 모습을 보고 역시나 한국은 그저 속임수를 사용하며 선진국인 척을 할 뿐이었구나 싶어 실소를 터뜨리고 말았죠. 사실 이건 영국 공항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행객이 끝도 없이 줄을 서 있든 말든 유럽의 입국 심사관들은 자신들끼리 수다를 떨 뿐 자신의 맡은 바 업무를 도저히 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저는 한 번은 프랑스로 여행을 갔다가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은 프랑스인 입국 심사관 때문에 출입국 심사에서 1시간을 기다린 적이 있는데 그럼에도 저는 아무런 불평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유럽에서는 그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한국도 이와 똑같은 국가였던 거였죠. 그런데 그렇게 제가 실소를 터뜨리고 있을 때 제 앞에 있는 정체불명의 기계가 녹색불을 켜더니 이내 입국 심사장 문을 열어주었어요. 저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그저 어안이 벙벙한 채 그대로 얼어버렸죠. 그러자 전산 업무를 하던 한국인 입국 심사관은 제게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충격적인 말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통과하시면 됩니다. 한국은 더 이상 인간이 입국 심사를 하지 않아요. 보다 더 객관적이고 정확하고 빠른 AI 시스템이 대신 처리하죠. 방금 기계는 당신의 안면을 스캔했어요. 그리고 당신에게 위험한 요소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파악하고 당신을 통과시켜준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믿기지 않는 상황에 그저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저에 대한 설명을 한 적이 없어요. 당신은 제 여행 목적과 왕복 탑승권, 그리고 호텔 예약 내역도 확인하지 않았잖아요. 도대체 뭘 믿고 저를 통과시켜준 것인가요? 그러자 그는 부드럽게 미소를 짓더군요. 기계는 얼굴 스캔을 완료했고 당신의 탑승 기록 및 왕복 티켓 예약 여부를 확인했어요. 당신의 여행 권한은 유효합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랬습니다. 한국의 국경은 여행자가 직접 자신이 범죄자가 아님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시스템은 이미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거든요. 한국은 이미 자체 기술력으로 그런 믿기지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국인 직원은 이제 입국 심사에 대한 업무는 보조 업무가 되어버렸고 다른 전산 업무를 주 업무로 처리하게 되어 한국은 엄청난 노동 효율성을 얻게 된 것이죠. 영국에서는 기본적인 키오스크조차 시스템 불안정으로 시도 때도 없이 재부팅되고 오작동을 합니다. 카페 키오스크로 카페라떼를 시켰더니 난데없이 오렌지 주스가 주문되죠. 그래서 영국인들은 키오스크를 사용하지 않아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한국은 그러한 키오스크를 어쩌면 국가 운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공항 입국 심사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은 영국의 기술력을 3단계 이상 뛰어넘은 고차원적인 기술력과 안정성을 가진 국가임이 틀림없어 보였죠. 하지만 저는 역시나 쉽게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한국의 AI 시스템이 그렇게 복합적인 알고리즘을 통해 운영된다는 보장이 있나요? 그들은 그냥 모든 입국객들에 대한 입국을 허용하고 마치 그것을 자신의 고도로 발전한 기술력을 통해 구분한 것처럼 행동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극강의 기술력을 직접 목격했음에도 그대로 두 눈과 두 귀를 막고 거의 도망치듯 그 자리를 벗어날 뿐이었죠. 그렇게 저는 수화물을 찾으러 왔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거의 5분도 안 되어 입국 심사를 전부 마쳤으므로 수화물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였을 거예요. 영국 공항에서는 수화물 기계가 마치 부상당한 양처럼 비명을 지르며 재보정을 위해 5분마다 멈춥니다. 그러니 수화물을 받기 위해서는 거의 1시간 이상 기다리는 것이 일반적이죠. 하지만 여기 인천공항에서요? 제 가방은 이미 거기 있었어요. 5분 만에 도착한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제 캐리어는 마치 이봐 주인,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오래 걸린 거야? 내가 지금 너를 얼마나 기다린 건지 알기나 해? 다음부터는 게으름 피우지 말고 부지런히 좀 움직이라고.
라고 말해오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한국의 우수한 모습에 완전히 넋이 나간 채 거의 경건하게 캐리어를 넘겨봤고 계속해서 이동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일 것입니다. 공항이야 충분히 조작이 가능한 곳입니다. 중국 같은 보여주기에 거의 미쳐있는 국가를 좀 보세요. 그들의 일반적인 도시 모습은 가난과 빈부격차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지만 공항처럼 선전에 적합한 상징적인 곳들에 한해서는 비정상적일 정도로 과한 세금을 투입해서 꾸며놓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항과는 다른 가난한 모습을 기대하며 인천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수십 년은 된 고물 택시가 삐걱거리고 엉망진창인 도로를 예상하며 터미널 밖으로 나섰지만 저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은 거의 저를 소름마저 돋게 했어요. 인천공항 터미널 밖은 깨끗하고 잘 포장된 차선, 조용한 전기버스, 6개 국어를 구사하는 택시 키오스크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건 제가 예상했던 부분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한국에서 감정적인 떨림을 경험했습니다. 부러워 미칠 지경이었어요. 심지어 이곳의 택시 키오스크 옆에는 자세한 경로를 검색할 수 있는 지도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QR코드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 QR코드를 스캔하며 제가 예약해 놓았던 서울의 한 호텔로 가는 방법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앱은 버스와 지하철 옵션뿐만 아니라 정확한 요금, 플랫폼까지 예상되는 도보 시간, 역에서 어느 출구로 나가야 호텔 회전문에 바로 도착할 수 있는지까지 알려주더군요.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바로 지하철 옵션이었어요. 저는 살면서 공항과 지하철이 연결되어 있는 극강의 편의성을 자랑하는 공항은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한국의 대중교통 인프라가 얼마나 뛰어나면 이렇듯 공항과 대중교통이 완전히 연결되어 있을 수가 있단 말인가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들어서 택시 대신 지하철을 이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는 지하철을 거의 타본 적이 없어요. 특히나 런던의 지하철은 역병처럼 피했는데 영국은 기차를 가장 먼저 발명한 국가라며 자국의 기차를 낭만화하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지금의 런던 지하철은 산업화 시대에 냄새나고 더듬거리는 유물일 뿐이거든요. 전혀 진보되지 못했죠. 지연은 너무 일상적이어서 시간표 자체가 아예 없는 상황이고 시끄러운 소음과 더러운 오염은 거의 코와 귀를 멀게 만들 정도예요. 오죽했으면 청각을 상실한 영국의 유명 귀머거리 코미디언이 자신이 소리를 못 듣는 이유는 런던 지하철을 너무 많이 탔기 때문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했겠어요? 그렇게 저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한국의 지하철 플랫폼으로 이동합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 즉 지하철 같은 곳은 한치의 예외 없이 우범지대로 전락하는 영국의 상황과는 달리 한국의 지하철 플랫폼은 그 무엇보다 안전하게 느껴졌어요. 어찌 보면 당연했어요. 일단 쓰레기 하나 없이 너무 깨끗했고 에어컨까지 완벽하게 가동되고 있었거든요. 저는 4개 국어를 지원하는 터치스크린 매표 키오스크에서 손쉽게 지하철표 발권을 완료했는데 이건 비둘기 배변 냄새가 진동을 하는 벽 구멍을 통해 티켓을 판매하는 런던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저는 한국의 모든 것이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시스템을 느끼며 계속해서 이동할 뿐이었죠. 그런데 마침내 승강장으로 진입하려던 그때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한국의 지하철역 내부에는 ATM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렇듯 무방비로 공개된 ATM에서는 웬 고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한국인 여학생이 돈을 인출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ATM은 공개된 장소가 아닌 완전히 폐쇄된 건물 내부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영국에서는 ATM 근처에서 숨어 있다가 돈을 인출하고 나오는 시민을 미행해서 그대로 강도짓을 하는 전문적인 조직들이 활개를 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우범지대로 여겨지는 지하철에서 ATM이 이렇게나 대놓고 있다고요? 이 여학생은 돈을 인출함과 동시에 끔찍한 짓을 당할 것이 분명해요. 저는 글로벌 시민으로서 그리고 영국 판사로서의 왠지 모를 책임감을 느꼈고 그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이 여학생은 능숙한 영어를 구사하며 제게 충격적인 말을 해올 뿐이더군요. 걱정 마세요. 한국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저기 저 아저씨를 좀 보세요. 저 아저씨는 제 앞에서 돈을 인출했거든요. 이 여학생이 가리키는 곳을 보았을 때 저는 거의 기절을 할 뻔했어요. 그는 ATM에서 인출한 돈다발을 마치 부채처럼 편 뒤 마구잡이로 흔들면서 승강장으로 이동했거든요. 아니, 이게 대체 말이나 되는 모습이란 말인가요? 저렇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놓고 현금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째서 한국인들 중 그 어떠한 사람도 저 남성의 돈을 뺏으려고 하지 않는 건가요?
그것도 이곳은 지하철이었음에도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 대해 이해하기를 완전히 포기한 채 넋이 나간 채로 승강장으로 내려갈 뿐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지하철이 도착했을 때 저는 또다시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귀를 멀게 할 정도로 시끄러운 영국의 고물 지하철과는 달리 저는 한국 지하철에서 지하철이 오는 소리조차 듣지 못했거든요. 조금 과장을 보태자면 너무 조용하고 우아하게 도착해서 휴대폰을 확인하다가 놓칠 뻔했어요. 심지어 제가 마침내 지하철에 앉게 되었을 때 이곳 지하철은 제 주방보다 더 깨끗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심지어 매우 조용했죠. 한국인들 모두가 조용히 책을 읽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평화롭게 앉아 있었습니다. 소리 지르지도 티격태격 싸우지도 않고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살면서 이렇게 높은 수준의 집단적 자제력을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런던 지하철이요? 객실 중 한 곳에는 무조건 술에 취한 사람들이 객실 의자에 소변을 보거나 토를 하고 있고, 갱단 출신 불량배는 싸구려 중국제 볼펜을 자루당 10,000원에 강매를 하며 구매를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길 것처럼 위험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하철에서 난데없이 노래 공연을 하는 척하면서 무방비한 승객들의 귀중품을 훔쳐서 그대로 달아나는 가짜 버스커 밴드도 있죠. 그야말로 영국 지하철은 무법지대의 정글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승객들은 대놓고 자신의 스마트폰 및 무선 이어폰, 그리고 지갑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졸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아무도 이러한 무방비 상태의 귀중품을 훔치려고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영국 지하철 객실에서는 지하철 안으로 들어온 비둘기가 위에서 위협하는 동안 허벅지를 파고드는 싸구려 의자의 감촉에 고통받아야 하지만 한국 지하철 객실은 완벽하게 관리되는 객실 청결 덕분에 거의 개인 자동차를 탄 것처럼 편안하게 여정을 이어나갈 수 있었죠. 그야말로 양국의 수준 차이는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쯤은 초등학생이 와도 3초 만에 인지할 수 있을 정도였고, 저는 그저 한국의 압도적인 면모에 할 말을 잃고 어안이 벙벙해진 채 이동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숙소에 짐을 놓고 나왔을 때 저는 제 한국에서의 시간 동안 저를 도와줄 친구 요한슨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제 대학교 동기로 영국에서 잘나가는 변호사로 이름 날리곤 했어요. 하지만 5년 전 요한슨은 난데없이 자신의 모든 부와 권력을 버린 채 뜬금없이 한국으로 이주를 해버려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보고 미쳤다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영국에서 충분히 떵떵거리고 살 수 있던 그녀가 도대체 왜 영국보다 훨씬 못 살고 저개발된 나라로 이주하냐는 것이었죠. 몇몇은 아직도 휴전국가인 한국은 실패자들이나 가는 곳이라며 요한슨은 공부를 너무 많이 한 나머지 그만 미쳐버렸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솔직히 저도 그들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오랜만에 요한슨을 봤을 때 그렇게나 늘 피곤한 표정과 페인 같은 몸짓을 하던 그녀는 5년 전에 봤던 것보다 10년은 젊어 보이고 세련되게 보이더군요. 도대체 그녀는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무튼 요한슨은 저를 반겨주었어요. 그러고는 한국은 대중교통 인프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국가이므로 딱히 자가용이 필요가 없지만 2주간 한국에 있을 예정이라면 차를 빌리는 것이 좋겠다며 렌터카 서비스를 이용하자는 제안을 해오더군요. 저는 그녀의 제안에 회의적인 입장을 취할 뿐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차량을 렌트하려면 각종 두꺼운 서류 뭉치가 필요하고 여권을 비롯한 막대한 보증금, 의심이 가득한 직원의 각종 무례하고 노골적인 인터뷰 과정을 거쳐야 하거든요. 그리고 며칠간의 심사 과정은 덤이죠. 하지만 요한슨은 분명 이러한 영국에서의 각종 불편한 과정들을 전부 알고 있을 텐데도 왜 굳이 렌터카라는 최악의 선택을 하려고 한단 말인가요? 이러한 제 의문은 요한슨이 입을 염과 동시에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지만 말입니다. 샬롯, 진정해. 이곳은 한국이야. 한국에서는 앱을 사용하면 3초 만에도 차를 렌트할 수 있어. 정말로 저희는 앱을 켬과 동시에 차량 모델을 선택하여 정비 보고서를 검토한 후 차량을 픽업할 수 있는 정확한 주차 공간으로 가는 실시간 지도를 받았습니다. 직원을 마주할 필요도 없었어요. 서류 작업도 없었고 돋보기를 사용하며 몇 시간 동안 차량 하자를 검토하는 정비사도 없었습니다.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한국의 편리한 시스템과 기술력은 대단했어요. 하지만 이건 신뢰에 기반한 사회 분위기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지속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영국에서 이런 앱을 기반한 렌트 시스템이 도입되었다간 각종 범죄 및 도난 사건, 사기 사건이 빗발칠 것입니다. 렌터카 업체와 고객이 서로가 서로에게 사기를 쳐대겠죠.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있던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탑승했을 때도 믿기지 않는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차량은 완벽하게 정비되어 있었고 또 불특정 다수가 공유하는 렌터카 차량답지 않게 깔끔하고 깨끗했거든요. 저는 저번 영국에서의 출장 때 렌터카 한 대를 대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여한 차량에서 죽은 다람쥐 냄새가 나더군요. 알고 보니 전에 차량을 대여한 사람이 차량에서 담배를 피우고 볼일까지 본 뒤 그대로 담배꽁초와 볼일이 담긴 페트병을 차량 매트에 숨겨놨던 것입니다. 에어컨은 작동조차 안 됐기에 저는 거의 사우나에서 운전을 하는 것 같은 기분마저 느껴야 했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공유 차량조차도 자신의 개인 소유의 차량인 것처럼 소중히 다뤘고 저는 이게 바로 진정으로 높은 시민의식 수준이구나 싶어 깊은 감명까지 받았습니다. 판사로서 각종 기괴한 사건을 다루며 인간에 대한 회의감마저 느꼈던 저였지만 한국에서는 그러한 모든 상처가 힐링되는 것 같았죠. 그런데 저는 곧 더욱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저희가 탑승한 차량은 계약을 위반한 차량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왜냐하면 분명 앱을 통해 받아본 계약서에는 이 차량은 어떠한 추가 기능도 탑재되어 있지 않은 기본 모델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알고 보니 이 차량에는 AI 기반 고성능 내비게이션뿐만 아니라 사람을 거의 절반 정도 대체하는 인공지능 기반 주행 기능까지 추가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장사를 하는 렌터카 업체 측이 바보 같다고 생각했지만 요한스는 그런 제 생각을 비웃는 듯 믿기지 않는 대답을 해오기 시작하더군요. 한국은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배려심으로 가득 차 있어. 렌터카 업체 측 입장에서는 굳이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계약서에 넣으며 생색을 내고 싶지 않았던 거야. 한국은 모든 것이 딱딱하고 차가운 계약서로 돌아가는 영국과는 다른 국가야. 그래서 내가 이곳에서 정착하기로 결정한 거지. 저는 그저 부끄러움을 느낄 뿐이었어요. 어쩌면 저는 영국 같은 개인주의 국가에서 살며 인간성을 상실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계속해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순간 저는 돌발 상황을 겪게 되죠. 교차로에 가까워지자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자율주행하던 차량이 부드럽게 속도를 줄였는데 저는 브레이크를 밟지도 않고 있었거든요. 저는 깜짝 놀라 숨을 헐떡였어요. 뭐야? 이거 오작동 아니야? 한국의 기술력을 믿어도 되는 거 맞아? 그러자 요한슨이 웃더군요. 샬롯, 한국의 자동차 기술은 이미 진작에 영국을 추월한 상황이야. 그런데 그런 세계적인 기술을 가진 한국이 실수를 하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그건 온보드 보행자 레이더 기술이야. 이 차량은 모퉁이 너머로 보행자가 다가오는 것을 감지했기에 속도를 줄인 거지. 저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런던에서는 주차 센서를 가진 차량조차 거의 빌릴 수 없지만 한국에서는 기본 모델 차량을 빌리면 최첨단 차량이 대신 오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시내를 계속 주행했어요. 그런데 저는 문득 이상한 점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서울에서 계속 주행하면서 포트홀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거든요. 아무리 잘 정비된 도시더라도 도로에서 포트홀 하나쯤을 보는 것은 상당히 일반적인 경험입니다. 심지어 도로 정비에 대한 예산을 전혀 투입할 생각을 안 하는 런던에서는 차량 주행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넘쳐나는 포트홀을 피하는 것일 정도로 런던은 도시의 명성에 비해 상당히 열악한 현실이 펼쳐져 있죠. 그러나 요한스는 이번에도 놀라운 말을 하며 저를 그저 경악의 도가니에 빠뜨릴 뿐이었습니다. 한국에는 왜 포트홀이 없냐고? 이들은 AI 도로 유지 보수 기술을 개발했거든. 한국은 세계 최초로 포트홀을 감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국가야. 물론 한국도 전국의 모든 포트홀을 감지하고 사전에 대비할 수는 없어. 그래서 포트홀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 하지만 적어도 한국은 주요 도로의 포트홀 정도는 사전에 감지하고 미리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국가야. 그랬습니다. 한국 도시는 드론, 진동 센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결합하여 도로 표면 열화를 스캔하고 예측하는 기술력을 갖고 있었어요. 도시는 차량의 타이어보다 먼저 포트홀이 어디에 형성되는지 알고 있고 실시간 마모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지보수 인력이 선제적으로 파견되고 있었습니다. 이를 예측 유지보수라고 하며 한국은 이러한 선제적 대응으로 포트홀로 인한 정체 때문에 발생하는 천문학적 비용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시민들의 인명피해까지 최소한으로 줄이고 있었죠. 이게 바로 기술의 선순환이었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오히려 인간을 불편하게 만들고 병들게 하는 영국과는 달리 한국은 실제로 기술력을 통해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극한으로 편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구축해둔 국가였어요. 런던에서는
모든 운전자들이 포트홀 신고 핫라인 번호를 꿰고 있을 정도로 도로에 난 구멍을 매우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한국은 그걸 기술력으로 대체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한 카페에 도착해 차를 주차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공영 주차장마저 그저 평범하지만은 않더군요. 카메라가 번호판을 스캔하고 자리를 자동으로 예약해주는 등 한국은 평범한 주차장마저 완전히 자동화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요한스는 저희는 짤랑거리는 동전을 사용하며 현금 결제를 할 필요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은 이미 디지털 결제가 상용화된 국가로 요한슨의 모바일 카드로 자동으로 주차 요금이 추가된다고 했죠. 그러고 보니 동전은 영국에서 매우 흔하게 사용하는 결제 수단이지만 저는 한국에 도착한 이후로 동전을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현금 자체를 사용할 필요가 없었죠. 카드 결제요? 아니에요. 한국은 그 단계조차 뛰어넘은 국가였거든요. 한국인들은 스마트워치나 스마트폰을 태그한 것만으로 지하철 승차와 자판기 결제, 유료 도로 및 주차, 심지어 물건 구매까지 가능한 통합거래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마치 나라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인터넷 세상 같았어요. 모든 앱과 서비스가 공통 언어를 공유하는 운영체제 안에서 사는 것과 같았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가장 소름 돋는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이들은 놀랍도록 최첨단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친환경 기술의 수준마저 높았기 때문이죠. 이곳 카페는 전력 공급을 지붕 위에 태양광 패널로 충당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한국은 스마트 그리드 인프라 강국으로 이미 한국의 인프라 대부분이 이러한 친환경으로 에너지를 생성하고 스마트 배터리에 저장하며 AI를 통해 규제하여 부하 균형을 맞추고 전력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들의 가로등이나 도로의 디지털 지시 표지판 등 전부 세금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태양으로부터 받은 에너지로 운영되고 있는 거였죠. 즉,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인프라를 갖추고도 국민들은 이에 대한 비용을 낼 필요가 전혀 없는 국가였던 것입니다. 영국에서는 세금을 낼 돈이 없다며 국민들은 밤을 밝히는 가로등조차 전부 폐쇄하자며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점점 가난해지기만 하는 영국에서는 아마 나중에는 세금이 아깝다며 경찰서조차 폐쇄하자고 건의할 것 같을 정도로 저희는 시간이 갈수록 진보하는 사회가 아닌 점점 후퇴하고만 있는 게 현실이죠. 그러나 한국은 진보를 넘어 세계 최강국이 되기 위해 만족을 모르고 계속해서 발전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곳 카페에 앉아서 빛나는 도시를 바라보며 제 조국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영국의 권위의 상징인 법원이었지만 제가 근무하는 법원은 복도에 새는 천장을 막기 위해 노란 테이프가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은퇴를 하기 전까지는 천장은 절대로 수리되지 않겠죠. 한 번은 프린터가 고장나서 민사재판 전체를 연기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바로 30년 전과 비교해도 아무런 진보도 이루지 못한 영국의 현실입니다. 법원이 이 지경인데 영국의 평범한 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을 정도예요. 그러나 한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카페에서 나온 저는 거리 어디를 봐도 쓰레기가 전혀 없는 한국의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양냄새도 없고 절망도 없습니다. 시끄러운 말다툼도 없었고 그저 도시가 스스로와 조화를 이루며 흥얼거릴 뿐이었어요. 심지어 한국의 10대들도 희망적으로 보이더군요. 영국의 10대들은 자신들의 조국의 미래처럼 그저 어두침침한 채 좌절의 기운이 감돌지만 한국은 계속해서 발전하는 국가답게 역시나 사회적 분위기 자체가 달랐어요. 그리고 저는 드디어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다른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 나라는 다른 종류의 문명을 가진 국가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어느새 밤이 깊었어요. 요한슨이 무심한 듯 한강 산책로로 가자. 밤에는 더욱 아름다워지거든 이라고 제안했을 때 저는 그녀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밤이야. 해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잖아. 우리는 안전한 집으로 돌아가야 해. 그러자 요한슨은 고개를 끄덕이는 이해 못할 반응을 보일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거야. 내가 영국에서의 모든 권력을 포기하고 한국에 온 이유지. 요한슨은 다시금 충격적인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자, 들어봐. 영국에서 밤에 외출하는 것은 세 가지 중 하나를 의미하지. 약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거나 길을 잃었거나 강도에게 당하고 싶은 정신 나간 사람이거나 때로는 세 가지 모두를 의미하기도 해. 너도 알잖아. 영국은 해가 짐과 동시에 대부분의 거리는 폭력 및 약물 관련 넷플릭스 시리즈의 한 장면으로 변하고 말지. 경찰조차 밤에는 치안 유지를 포기한 채 경찰서에 틀어박혀 있어. 저는 그러한 밤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요한슨이
도대체 무슨 이유로 밤에 돌아다니자는 기괴한 말을 했던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궁금증은 요한슨의 다음 말로 완전히 해소가 되었죠. 그러나 샬롯, 여기는 한국이야. 그리고 이제 막밤이 시작됐지. 한국의 새로운 아름다움이 시작된 거야. 그리고 저는 그녀가 가리키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돌림과 동시에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죠. 사방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어린 커플들이 손을 잡고 걷고 있습니다. 유모차를 밀고 있는 가족들, 개를 산책시키는 여성들, 지금이 밤이라는 것을 제외하면 영국 하이드파크의 주말 오후처럼 보였습니다. 너무나도 건전하고 안전해 보였죠. 이건 밤이 됨과 동시에 약쟁이들의 거래 장소 및 갱단의 아지트가 되어버리는 영국의 밤공원과는 차원이 다른 모습이었어요. 심지어 밤임에도 보호자도 없이 걷고 있는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한국인 아이들을 목격했을 때는 저는 그저 생각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점은 따로 있었죠. 한국의 밤은 모든 조명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는데 이러한 기본적인 조명에 더해 한국은 더욱 놀라운 가로등 시설을 갖추고 있었거든요. 일부 가로등은 모션 센서와 주변 광감지 기능이 탑재되어 있었고 이는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 밝기를 조절하는 세심하게 설계된 한국만의 스마트 조명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요한슨은 마치 누군가가 물을 끓이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처럼 경악을 금치 못할 장면을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덤덤히 설명을 이어나갔죠. 이건 서울의 지능형 가로등 네트워크의 일부야.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태양광 패널로 구동되고 AI가 중앙에서 모니터링하는 모션 감지 LED를 사용하고 있지. 심지어 비정상적인 활동이 있으면 이를 모션 센서로 감지한 뒤 빛을 발산함과 동시에 경찰 당국에 자동으로 알람을 보내줘. 예를 들면 누군가 비정상적으로 뛰거나 비명을 지르면 이러한 AI 시스템은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당국에 연락을 취하는 거야. 그야말로 한국의 모든 거리는 가상의 경찰관들이 쫙 깔려 있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지. 저는 깜짝 놀라며 서 있었습니다. 영국은 예산이 없어서 있는 가로등도 켜지 않고 있으며 책임감이 전혀 없는 경찰들은 신고가 접수돼도 그러길래 누가 밤에 나돌아다니래? 이건 밤에 나돌아다닌 내 책임이야. 라고 말하며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는 기괴한 반응만을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미친 듯한 기술력으로 이러한 영국의 모든 사회 시스템을 마치 개발도상국에서나 존재하는 것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이쯤 되자 저는 완전히 열등감으로 가득 차서 물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런 기술력은 22세기가 돼도 개발해낼 수 없을 거야. 내 말대로면 내가 지금 소리를 지른다면 불이 깜빡이며 경찰들이 출동한다는 말이지? 진짜 해보겠어. 그러자 요한슨은 그저 여유있게 웃어 보일 뿐이었죠. 이게 바로 한국과 영국의 차이라는 거야. 너는 그래도 영국에서 꽤나 존경받는 위치에 있지 않아? 그럼에도 한국에 그저 일반적이고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에 열등감을 느끼고 있잖아. 이것만 봐도 한국에서는 평범한 서민들조차 영국의 권력층보다도 윤택하고 편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여실히 증명한다고 할 수 있어. 분했지만 그녀의 말에는 틀린 부분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결국 저는 심술을 부리는 것을 그만뒀죠. 솔직히 저는 살면서 처음으로 밤길을 걸으면서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선사해준 한국에 감사함을 느끼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산책로를 더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에서 경악을 금치 못할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죠. 이곳은 중심부에서 꽤나 벗어난 곳이었기에 인적이 드물었음에도 웬 초등학생 정도 밖에 안 된 여학생이 태블릿과 주스 상자를 들고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거든요. 아무리 한국이라지만 이건 말도 안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영국에서는 해가 진 이후에 아이를 데리고 나오면 보호자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영국의 밤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한국의 세계 최고 수준의 치안을 감안하더라도 이렇듯 인적이 드문 산책로에 그것도 한밤중에 아이가 혼자 있는 장면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급하게 요한슨을 보채기 시작했죠. 아무리 한국이라도 그렇지. 이건 아니잖아. 우리는 어른으로서 경찰에 신고를 할 의무가 있어. 영국이었다면 전문적인 조직들에 의해 곧바로 유괴를 당했을 거라고. 하지만 이러한 급박한 위기의 순간에도 요한슨은 그저 천하태평이더군요. 그녀는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여유만만인 것일까요? 하지만 그녀는 이내 믿기지가 않는 말을 해오기 시작하더군요. 샬롯, 내 아이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씨는 높이 사지만 너는 영국인이 한국인의 안전을 걱정하는 것부터 모순이라는 것부터 인지할 필요가 있어. 이 아이가 찬 스마트워치를 봐.
이 아이는 이미 자신의 부모님과 연결되어 있어.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뭐라고? 요한스는 제게 믿기지가 않는 한국의 시스템을 설명해주기 시작했어요. 한국 기업이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스마트워치에는 GPS, 생체인식을 사용하는 아이 보호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만약 이 아이의 심박수가 급증하거나 어두운 곳으로 이동하면 가족이 알림을 받지. 그리고 애초에 한국의 CCTV는 AI 시스템을 통해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있으므로 내가 걱정할 건 하나도 없어. 애초에 한국인들은 남의 아이를 건들 정도로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아니기도 하지. 영국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는 유괴 사건은 한국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종류의 범죄거든. 그랬습니다. 영국에서 청소년 보호의 의미는 골목 근처에 녹슨 카메라를 설치하고 게으른 경찰관이 제발 CCTV 피드를 보고 있기를 기도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높은 시민의식 수준과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력 수준으로 영국의 머리 꼭대기 위에 서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경악의 감정도 잠시 저는 휴대폰이 윙윙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배터리가 다 닳아서 스마트폰이 종료되었어요. 저는 약간의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한국이 안전하다고 해도 아무튼 지금은 밤이었어요. 만약 요한슨이 제 곁을 떠나기라도 한다면 스마트폰이 없는 저는 지도를 보지 못해 숙소로 돌아갈 수도 없고 긴급 상황에 제대로 대응조차 못할 거예요. 그야말로 스마트폰은 지금의 제 상황의 생명줄과 다름이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 위기의 상황에 요한슨은 갑자기 어디론가로 쏜살같이 달려가는 이해할 수가 없는 행동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녀는 제가 위험에 빠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도대체 요한슨은 무슨 의도로 저를 버리고 도망간다는 말인가요? 저는 패닉에 빠져 요한슨을 잡기 위해 전력 질주로 쫓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녀를 앞질렀을 때 저는 요한슨의 행동의 비밀을 깨닫고는 완전히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그녀가 멈춘 벤치에는 전자기기를 충전할 수 있는 별도의 무선 충전 패드가 탑재되어 있었고 저는 이러한 초고속의 무선 충전 패드 덕분에 순식간에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었거든요. 영국이었다면 이러한 무선 충전 기능이 있는 벤치는 도입과 동시에 그대로 누군가 뜯어가 버려 작물상에게 팔아넘겨 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특유의 높은 시민의식 덕분에 시민들에게 극강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이러한 놀라운 인프라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높은 시민의식과 남을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영국은 기술력의 한계로 인해 애초에 한국과 같은 모습을 따라할 수 없겠지만 만약 따라한다고 해도 유지조차 할 수 없을 게 분명해요. 그러나 한국은 세계에서 오직 한국에서만 가능한 인프라를 계속해서 뽐내며 전 세계 사람들에게 부러움과 열등감을 안겨다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시간은 아까보다 더 늦어졌지만 한국의 밤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지금 잠을 자지 않는 것 같은 도시에서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새벽의 혼란스럽고 네온에 젖은 뉴욕의 광기나 술에 취한 불량배들의 비틀거림 속에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깔끔하고 정리된 느낌이었습니다. 영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밤 10시가 넘으면 집안에 있는 사람들도 긴장하곤 합니다. 밤사이에 누군가 침입하진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 서울에서는 새벽에 가까운 시간이 마치 오후 5시처럼 느껴졌습니다. 몹시도 안전했고 또 조용했죠. 요한슨은 근처에 24시간 무인 카페가 있으니 들러서 목이나 축이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그 문구만으로도 잠시 멈칫했어요. 뭐라고? 무인? 제가 반복했습니다. 맞아. 모든 것은 셀프 서비스로 운영되고 또 디지털로 운영되지. 저는 그런 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국에서 무인은 보통 버려졌다 또는 최근에 약탈당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희가 그런 곳에 간다면 괜히 범죄와 엮여서 험한 꼴을 볼 수도 있을 노릇이었어요. 하지만 요한슨은 겁도 없이 무작정 카페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그렇게 등 떠밀려 카페에 입장하게 됩니다. 안에는 따뜻한 나무, 화분, 터치스크린 커피 디스펜서, 정확한 재고량과 유통기한 등의 신선도를 보여주는 투명 디지털 패널이 있는 냉장고 등 그야말로 미래 도시에서나 볼 법한 것들이 즐비해 있었어요. 저는 아까의 걱정은 온데간데 없이 냉장고에 다가가 호기심에 가득 찬 채 화면을 두드렸습니다. 각 음료의 정확한 내부 온도, 마지막 재입고 시간, 유통기한 카운트다운을 보여주더군요. 이건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기술이란 말인가요? 하지만 요한슨은 역시나 또다시 믿기지가 않는 설명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놀랄 것도 없어. 한국 기업들은
자체 기술력으로 스마트 냉장고를 개발한 국가야. 그리고 이 스마트 냉장고는 내장된 RFID 태그와 머신 비전을 사용하여 10초마다 재고 수준을 스캔하고 알려주지. 심지어 영국에서는 이러한 스마트 냉장고를 구하려면 매우 비싼 가격에 구매해야 하지만 한국인들은 국산 브랜드들이 스마트 냉장고를 개발하고 판매하므로 우리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의 스마트 냉장고를 사용할 수 있어. 저는 그저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영국인들은 그저 시도 때도 없이 곰팡이를 만드는 싸구려 냉장고를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심지어 영국의 열악한 전력망에서는 인지하지도 못한 사이에 냉장고로의 전력 보급이 중단되어 냉장고 내부의 모든 음식들이 상해버리는 일도 비일비재하죠. 하지만 한국은 엄청난 기술력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이러한 무인 카페가 아무런 문제 없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기계를 통해 라떼를 선택했는데 이 기계는 제게 유당이 없는 우유를 선호하냐는 세부적인 질문까지 건네왔기에 저는 기계의 똑똑함에 그대로 까무러칠 뻔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저는 커피를 받은 후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주인이 지키고 있지 않음에도 1인 1음료의 규칙을 지키며 끝까지 높은 시민의식을 자랑하고 있더군요. 영국이었으면 이 무인 카페가 오픈함과 동시에 가게 내부의 모든 기계들이 도난당하고 영국의 강도들은 심지어 문짝과 형광등까지 전부 떼어갈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영국에서 평생을 살아온 제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천국 같은 나라였어요. 그렇게 저는 카페에서 시간을 보낸 뒤 화장실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변기칸의 문을 염과 동시에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고 거의 소리를 지를 뻔했죠. 왜냐하면 저는 화장실 변기에 앉았는데 비데가 설치되어 있는 변기는 제가 화장실에 올 것을 진작에 예측이라도 한 것인지 미리 예열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이 변기에 귀신이라도 들린 것 같아 공포에 질려버렸고 그렇게 그 즉시 요한슨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묻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요한슨은 수화기 너머로 폭소를 해오더군요. 한국에서 그런 기술력쯤은 애들 장난 수준이야. 화장실 문에 달려있는 센서는 너를 진작에 인식했고 내가 앉은 변기 비데에 신호를 보내어 미리 예열을 해둔 거야. 이러한 사용자의 편의를 극한으로까지 배려하는 기술력은 오직 한국만 구현할 수 있지. 영국은 애초에 다른 사람들의 편의 따위는 고려하지도 않거든. 이게 바로 영국의 기술 발전이 정체되고 한계를 보이는 이유야.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남을 먼저 생각하기에 남을 배려하고자 계속해서 편리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거지. 저는 그저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저는 개인주의야말로 진정한 발전을 이루는 원동력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을 고려해보면 남을 배려하는 착한 마음씨는 자본주의 세상에서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이익으로 작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푹 숙인 채 변기칸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터치리스 수도꼭지와 모션인식 비누 디스펜서를 통해 청결하게 손을 닦았고 조용히 화장실에서 나왔죠. 영국의 암모니아 냄새가 가득한 더러운 유료 화장실에는 이곳은 분명 요금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절도의 이유로 비누조차 갖추어 놓지 않을 뿐더러 일부 유료 화장실에는 수도꼭지조차 구비해 놓지 않고 있죠. 솔직히 이들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던 건 아니었습니다. 영국인들은 자신이 지불한 비용에 대한 뽕을 뽑고 가겠다는 듯 자신이 별도로 챙겨온 대용량 병에 한가득 물을 담아가곤 하거든요. 그러나 적어도 한국에서 그런 일 따위는 절대로 벌어지지 않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국에 대한 놀라움도 잠시 저는 곧 크나큰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들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던 탓일까. 저는 그야말로 넋을 놓은 채 손을 벌벌 떨면서 커피를 집어들었는데 실수로 커피를 제 옷에 엎지르고 말았거든요. 제 옷과 바지는 커피 얼룩으로 인해 완전히 더러워지고 말았습니다. 이 꼴로 외출을 계속하는 건 아무래도 무리 같았어요. 제가 아무리 한국에서 거의 문명을 접하지 못한 사람처럼 어리숙하게 돌아다녔어도 저는 나름 영국의 권력 최상위층에 있는 판사입니다. 이런 더러운 몰골로 나돌아다니는 건 교양이 없는 행위였어요. 하지만 요한슨은 그런 저를 보고 한국에서 그런 얼룩쯤은 3분 만에 제거할 수 있다는 거의 물리학의 법칙을 거스르는 헛소리를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한국이 아무리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라도 그렇지. 이들이 마법이라도 부린다는 말인가요? 저는 요한슨이 저를 완전히 바보로 아는구나 싶어 조금의 불쾌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요한슨은 자신의 말장난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진지한 표정을 지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녀와 함께 향한 곳에 도착한 저는 그야말로 완전히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죠. 바로 이곳은 무인 코인 세탁방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저는 처음에 이곳이 무인으로 운영되는 곳인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저희가 들어온 뒤 문이 저절로 닫혔을 때 저는 들어오지 말아야 할 곳에 들어왔고 봉쇄 조치로 인해 이곳에 경찰관들이 들이닥칠 때까지 감금된 줄 알았죠. 하지만 요한스는 침착하게 말을 해오기 시작하더군요. 진정해 샬롯. 그냥 실내 온도 조절과 주변 소음 감소를 위해 문이 자동으로 닫힌 거야. 내가 이렇게 호들갑을 떨수록 내 조국이 더욱 개발도상국처럼 보이잖아. 영국에서는 자동문을 찾아보기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진작에 고장난 경첩 때문에 문이 제대로 열리지도 않는 불편한 상황을 견뎌야 할 뿐이죠. 그래서 제가 당황했던 건 어찌 보면 당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상한 점 투성이었어요. 아마 세탁의 건조 과정까지 포함한다면 저는 완전히 세탁되고 건조된 옷을 받기 위해서 1시간은 기다려야 할 거예요. 그런데 저희의 1시간의 기다림이 과연 가치가 있을까요? 아마 그냥 숙소로 돌아가는 편이 더 나은 선택일 겁니다. 하지만 요한스는 능숙하게 제게 지시를 내려주기 시작하더군요. 샬롯, 여기에 걸려있는 여분의 옷을 챙겨. 그리고 탈의실에서 갈아입고 와. 한국의 세탁방에는 이렇듯 불가피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임시용 의류를 구비해두는 경우가 많거든. 그리고 세탁 과정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아마도 너는 깜짝 놀라게 되겠지. 그리고 그녀는 제 더러워진 옷을 봤더니 이내 터치스크린의 영어 설명 버튼을 눌렀고 사용 방법을 인지한 뒤 그대로 세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탁이 시작되자마자 저는 큰 충격에 빠져 머리를 감싸쥐고 말았죠. 왜냐하면 세탁과 건조 과정은 3분 만에 완료되었고 말 그대로 저는 완전히 깨끗해진 제 옷을 3분 만에 다시 찾을 수 있었거든요. 그랬습니다. 아직도 수십 년은 된 고물 세탁기를 사용하는 영국과는 달리 한국은 세탁기조차 진보를 이뤄낸 미친 국가였어요. 한국은 품질 좋은 가전제품을 만들어내기로 유명한 국가고 이들 기업은 세탁과 건조를 동시에 수행하는 세탁기를 개발하고 심지어 고속 세탁 기능을 통해 3분 만에 세탁을 완료하는 이 세상에 나와서는 안 될 괴물 세탁기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영국인들은 어디 하나 나사가 빠진 세탁기를 가지고 있을 뿐이고 그래서 탈수 기능이 없어 물 범벅인 세탁물을 직접 짜야 한다거나 혹은 세탁 성능이 너무 형편없어서 세탁기를 보유하고도 오히려 손빨래를 선택하는 경우도 몹시 흔한데 오직 한국에서만큼은 화장실에 다녀올 시간에 모든 세탁 과정을 마치는 미친 듯한 기술력이 탑재된 세탁기가 이미 상용화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젠 한국에 대해 놀라기도 지쳐 그저 힘없이 옷을 갈아입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탁방에서 나오자마자 또 다른 옷에 라면 국물을 쏟은 남성이 이곳에 들어오는 것으로 보아 한국인들에겐 이러한 편리한 사회가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처럼 여겨지는 것 같아 너무나도 부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활력이 넘치고 안전한 한국의 모습을 보니 또다시 죽을 것처럼 부러워졌죠. 한국은 영국 전후 다큐멘터리에서나 볼 수 있는 영국이 꿈꾸던 유토피아 사회에 진작에 발을 들여놓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이제는 한국에 대한 의심을 완전히 내려놓고 한국이 제게 또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 싶어 기대감 반 설렘 반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요한스는 이내 이러한 제 기대를 완전히 짓밟는 예상치도 못한 말을 해오더군요. 샬롯, 이제 차에 타자. 아니, 저는 한국의 밤을 더욱 즐기기 위해 옷 세탁까지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차에 타라니요. 이건 숙소로 다시 돌아가자는 의미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요한스는 이내 기괴한 말을 해오기 시작하더군요. 아니, 우리는 숙소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셀프 세차장에 가자. 너는 렌트한 차량을 2주일이나 타야 하잖아. 세차를 한 뒤 깨끗해진 차를 타는 편이 더 낫지 않겠어? 세차장이요? 지금은 새벽 2시가 훌쩍 넘은 시간임에도 세차장이 아직도 영업을 한다는 말인가요? 하지만 위험할 것이 분명해요. 영국에도 셀프 세차장이 존재하는데 그곳은 우범지대와 다름이 없어요. 세차장 주변에서 대기를 하다가 차량이 진입함과 동시에 차량을 그대로 강제로 뺏어서 도주하는 전문적인 집단들까지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을 새벽에 가자니, 그것도 여성 2명이서 그런 곳에 가다니, 이건 미친 짓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한국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해하기를 포기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차량에 탑승했죠.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새벽 주행을 하다가 이내 한국의 충격적인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저는 뭔가 알 수 없는 시스템에 의해 감시되고 있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처음에는 그저 우연인 줄 알았어요. 제가 횡단보도에 거의 접근했을 때 갑자기 신호등이 바뀌어서 정차해야 했어요.
저는 이게 그저 단순히 운이 없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2번, 3번 일어나자 저는 이제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저를 감시하고 있는 것을 확신하고 지금껏 제가 겪었던 자동화 시스템 또한 어쩌면 어딘가에서 저를 감시하고 있는 한국의 노동자들이 수동으로 시스템을 조작하고는 그저 자동화 시스템이냥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쩐지 한국이 너무나도 완벽한 사회 시스템과 기술력을 가졌다 했더니 결국 한국은 마치 중국처럼 선진국인 척을 하기 위해 전부 꾸며낸 국가일 뿐이었던 것이죠. 저는 엄청난 실망감을 느끼게 되었고 차량의 핸들을 쾅하고 내려치며 한국에 대한 욕짓거리를 내뱉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속았다며 거의 울분을 토하고 있자 요한스는 또다시 경악을 금치 못할 말을 해오기 시작하더군요. 샬롯, 진정해. 한국의 스마트 교차로에는 AI 기반의 예측 보행자 흐름 센서가 장착되어 있어. 지금처럼 보행자가 거의 없는 시간대에는 대부분 운전자에게 유리한 신호로 작동하다가 보행자가 보이면 적외선 및 라이다 기술을 사용하여 누군가가 언제 접근하는지 감지하고 실시간으로 신호를 조정하는 거지. 우리가 운이 나빴던 것도 맞는 말이야. 하지만 보행자가 나타난 것을 어떻게 해? 한국은 이러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것을 예측하고 보행자가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신호를 조정해 준 것일 뿐이야. 저는 거의 패닉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무슨 이런 무지막지한 기술이 다 있나요? 영국에서는 사실상 밤이 되면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예산 문제로 가로등조차 없어서 밤이 매우 어두운데 운전자들은 보행자가 나타날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저 초록불의 신호를 무시한 채 쌩쌩 달려댈 뿐이거든요. 오죽했으면 영국에는 밤에 신호등 근처에서 보행자를 기다리다가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뒤 수고비를 받거나 혹은 신호등 근처에서 운전자에게 자신을 인지시킬 수 있는 형광봉을 판매한다거나 하는 전문적인 직업까지 존재하는 상황이니 영국의 이러한 비효율적이고 무자비한 사회적 분위기는 그저 한숨만 나오는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한국은 기술력으로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완벽한 국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한국의 모습에 놀라고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영국의 포트홀 투성이의 도로에서는 야간운전 자체가 매우 위험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오히려 야간운전이 더 안전하다는 느낌까지 받았는데 형형색색으로 그려진 차선 표시 페인트에서는 차선이 반짝이고 있었거든요. 이건 단순히 그려진 선이 아니었습니다. 교통과 날씨에 따라 밝기, 흐름을 조정하는 안내 스트립이었어요. 이 색깔 차선만 그대로 따라가면 길을 잘못 들거나 차선을 잘못 인식할 일이 전혀 없었어요. 심지어 이 특수 페인트에는 비가 오면 눈부심을 줄이기 위해 희미하게 표시하는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저는 이러한 한국의 무지막지한 도로의 모습에 그저 실소를 터뜨릴 뿐이었습니다. 한국은 도로마저 똑똑한 거야? 그러자 요한스는 다시금 놀라운 대답을 해오더군요. 아니, 한국인들이 똑똑한 거지. 야간 운행 중에는 차선을 잘못 읽어서 잘못된 경로로 빠지는 경우가 흔하잖아. 하지만 한국의 운전자들은 색깔만 따라가면 되므로 잘못된 경로로 가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 뿐만 아니라 이는 도로교통 트래픽에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결정적으로 한국 도로의 정체까지 줄여주는 천재적인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어. 저는 망연자실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뛰어난 아이디어로 구축한 인프라였으므로 영국도 분명 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왜 영국은 기술력뿐만 아니라 지능적인 면에서도 한국에 완전히 밀리고 있다는 말인가요? 저는 그동안 영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 가득했지만 한국으로 온 지금은 그저 박탈감과 부러움, 그리고 한국에 대한 존경심만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이번에는 침묵 속에서 셀프 세차장에 도착했어요. 사실 저는 세차장에 들어가기를 머뭇거렸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고 이곳은 정말로 안전을 장담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거든요. 런던에서 새벽 3시는 그야말로 저주받은 시간입니다. 누군가 실종되었더라도 실종 시간이 새벽 3시로 적혀 있으면 경찰은 그냥 그가 범죄에 연루되었고 더 이상 찾을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전제로 반포기 상태로 수사를 시작하죠. 하지만 같은 시각 한국에서는 요한스는 마치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가는 것처럼 태평한 태도를 유지할 뿐이었어요. 솔직히 저는 휴대폰에 112를 입력한 채 한 손에는 통화 버튼을 상시 대기하며 세차장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경찰, 나 강도 당하고 있어. 라는 한국어 대사까지 이미 외워둔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이미 험상궂게 생긴 한국인 중년 남성이 세차를 하고 있었기에 제 긴장감은 극에 달했죠. 지금 이 시간에 세차를 하다니 그는 분명 제정신이 아니거나 특수한 목적이 있는 것이 분명했어요.
그리고 그의 험상궂은 외모와 맞물려 저는 그가 분명히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고 확신할 뿐이었죠. 그렇게 저와 그의 보이지 않는 공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조금의 빈틈도 보이지 않도록 노력했어요. 그렇게 세차가 시작되었죠. 이곳 무인 세차장은 확실히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고압 호스와 적외선 건조 레일을 비롯하여 각종 세차용품이 도난방지 사슬로 묶여있지도 않은 채 누구라도 자유롭게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해두었거든요. 그럼에도 한국인들은 끝까지 교양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이 아름다운 문화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아무도 물건을 훔쳐가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나 역시나 세차는 너무나도 어렵더군요. 사실 저는 살면서 세차를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요한슨만 믿고 세차장에 온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나 한국 박사처럼 행동하던 그녀 또한 세차에는 영 소질이 없는지 저희는 차량을 닦는 것이 아닌 오히려 차량을 더욱 더럽히고 망가뜨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그 험상궂게 생긴 남성이었어요. 그는 처음에는 힐끔힐끔 저희를 쳐다보더니 이제는 노골적으로 대놓고 저희를 쳐다보며 입맛까지 다시기 시작했거든요. 정말로 그는 금방이라도 저희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저희의 차량과 귀중품을 그대로 앗아갈 것처럼 저희를 쳐다봤고 결국 저는 요한슨을 붙잡고 이제 그만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죠. 그는 마치 먹이를 노리는 사자처럼 두 눈을 부릅뜨고 저희에게 접근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이내 그는 길쭉한 흉기를 들이밀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오기 시작했어요. 세차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리 좀 나와봐요. 내가 시범을 보여줄 테니까. 저는 그가 남긴 번역을 보고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저희의 차량을 노린 것이 아닌 저희를 도와주고 싶어서 그리고 여성 두 명이서 형편없이 세차를 하는 모습을 보고 답답해서 쳐다봤던 것일까요? 자세히 보니 그가 내밀었던 길쭉한 흉기도 알고 보니 세차용 솔이었어요. 심지어 그는 세차에 진심인지 차량용 에코린스, 세라믹 글로스 등 각종 고급 장비를 이용해서 차량을 청소하기 시작했는데 그는 쓸모없는 저희 100명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능숙한 솜씨로 차량을 깨끗이 청소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정말로 전문적인 솜씨로 차량을 완전히 세차로 만들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떠나버리더라고요. 저는 순간적으로 엄청난 죄책감과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생전 처음 보는 외국인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착한 사람을 극악무도한 범죄자로 오해하다니요. 그렇게 저는 그에게 감사와 죄송스러움의 의미로 약간의 팁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그저 답답한 마음에 한 거니 고마워할 필요 없다라며 돈을 아예 거절해버렸어요. 순간적으로 저는 런던에서 세차를 했을 때가 떠올랐어요. 세차장에서 세차 직원에게 현금을 건넸지만 알고 보니 그는 세차 직원이 아니었고 영국에는 이렇듯 발레 파킹 직원, 세차장 직원 등 특정 직업으로 위장을 한 채 팁이나 수고비를 가로채 가거나 심한 경우 차량까지 탈취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한국에서요? 남의 차량을 전문적인 솜씨로 청소해주고도 그 어떠한 팁도 거절하고 있어요. 그렇게 저는 도저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세차장 한편에 걸터앉아 땀을 식히고 있는 남성에게 음료수를 제공하며 여러 가지를 묻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새벽 3시에 세차장에 있는 것이며 어째서 이런 늦은 시간임에도 범죄자들이 차량을 노리지 않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러자 그는 충격적인 번역을 건네며 저를 완전히 경악의 도가니에 빠뜨려 버리더군요. 저는 세차에 진심이에요. 저는 가족을 사랑하지만 가끔은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한 법이거든요. 세차를 하며 혼자서 생각도 정리하고 세차를 하며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낄 수도 있죠. 그리고 당연히 저 같은 세차광은 새벽에 이곳으로 오는 것이 여러모로 좋아요. 사람 수가 더 적고 쾌적하잖아요. 이런 폐쇄적인 장소라면 새벽에 위험할 것이 분명하다고요? 한국에는 그런 위험한 사람 따위는 절대로 없어요. 차량을 훔친다고요? 한국에서는 영화 소재도 그런 유치한 걸로는 안 만들어요. 차량을 훔쳐봤자 1시간도 못 가 잡혀버리는데 뭐하러 그런 짓을 하겠어요. 그리고 저걸 좀 보세요. 강도가 이곳을 찾게 생겼나. 그는 근처의 보안 기둥을 가리켰습니다. 그 위에는 눈에 띄지 않는 전방위 열화상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얼굴뿐만 아니라 체온과 움직임 패턴을 측정했습니다. 누군가 비정상적으로 뛰거나 공격적으로 행동하거나 지정되지 않은 구역에서 너무 오래 서 있으면 경보음과 함께 지역 안전센터에 연락을 해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들이 숨겨져 있었죠. 이 시설은 모션 인식, 시간대 행동 모델링,
심지어 상황 기반 조명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중앙 AI에 의해 모니터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차피 한국에는 범죄 따위는 없지만 만약 범죄가 발생해도 순식간에 범죄를 제압할 수 있는 것이죠. 영국에서는 CCTV가 작동 중이라는 표지판이 깨진 조명 기둥에 테이프로 대충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영상이 사라지거나 144픽셀 화질에 도저히 사람의 얼굴을 인식할 수 없는 픽셀이 표시될 뿐이에요. 영국은 예산이 없으니 쓸데없는 곳에 세금을 쓰고 않겠다더니 아예 범죄를 막을 필수적인 CCTV에 마저 예산을 감축하는 바보 같은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영국에서 새벽 4시에 차를 청소하려고 하는 것은 자정에 상추를 사려고 하는 것과 같아요. 법적으로는 허용되지만 사회적으로는 매우 의심스럽고 세차 중에 의심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연행이 될 수 있을 만한 사유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전혀 다른 국가였습니다. 청결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신뢰에 관한 것이었죠. 이미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서명할 필요가 없는 사회적 계약이었습니다. 저희가 떠날 때 그 아저씨는 자신의 차량이 걱정되지도 않는지 차량 문을 죄다 활짝 열어놓고 자신의 차량 저 멀리에 있는 흡연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요. 한국에서는 그래도 차량 절도 따위는 절대로 당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기에 모든 한국인들은 그렇게 배짱 있게 행동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조용히 호텔로 움직였습니다. 새벽 5시에 가까운 시간이었지만 도시는 아직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조금 이동했을 뿐입니다. 한국의 새벽 다음 단계는 무언가의 끝이 아니었어요. 그저 조용한 버전의 질서일 뿐이었죠. 저희는 나무들이 늘어서 있는 옆길을 지나가다가 눈을 깜빡이게 만드는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그건 바로 쓰레기가 없는데도 한 노인이 거리를 쓸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멈췄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서 그에게 번역 앱을 건네봤죠. 왜 청소를 하고 있나요? 이미 깨끗한데요? 그러자 그는 고개를 숙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더러워질 때까지 기다리면 이미 너무 늦거든요. 한국인들은 놀랍도록 정직했고 또 책임감이 넘쳤어요. 아무래도 도시가 이렇듯 늘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는 건 바로 새벽부터 도시를 위해 힘쓰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겠죠. 심지어 그는 잠시 기다려보라며 자신의 보온병을 뒤적이더니 이내 따뜻한 갈색 액체가 담긴 종이컵을 건네주었는데요. 영국에서 모르는 이가 건네주는 음료를 받아먹었다간 그대로 정신을 잃고 모든 것을 털리게 되겠지만 저는 한국에서만큼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모금 마셨습니다. 눈이 불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다시금 번역을 내밀었어요. 대추차예요. 지금 시간이 너무 늦었는데 잠자는데 도움을 줄 거예요. 저는 이 대추차에서 한국인들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영국 노인들은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냐고요? 그들은 난방 보조금 문제로 의회에 나가 시위를 벌이거나 전혀 생산성 없는 짓을 하며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 한국에서요? 한국의 노인들은 식당 등의 자신만의 사업을 운영하고 공공산책로 및 공공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길거리의 청결과 한국이라는 국가가 잘 굴러갈 수 있게끔 새벽부터 나와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몇 시간 후면 다른 한국인들이 나와서 이렇듯 한국의 노인들이 새벽부터 잘 닦아놓은 공공 인프라를 안전하게 사용하겠죠. 영국의 노인들은 고립되어 있지만 한국의 노인들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 것입니다. 근처 식당에서는 몇몇 노인들이 유니폼 차림으로 출근 전 된장국을 마시며 신문을 읽고 있기도 했고 정말로 한국은 노인들이 아직까지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처럼 보였어요. 물론 여기서도 한국의 충격적인 인프라는 어김없이 존재했어요. 저희는 차량에 올라타 차선을 바꾸면서 각각 희미하게 빛나는 스마트 쓰레기통을 지나가게 되었거든요. 왜 저 쓰레기통들이 깜빡이는 거야? 시한폭탄이라도 들은 거야? 제가 장난스레 물었습니다. 그러자 요한스는 제 농담에 딱히 반응하지 않고 답변할 뿐이었어요. 위생 네트워크야. 쓰레기통 상태를 알려주고 있어. 녹색은 비어있다는 뜻이야. 노란색은 70%가 가득 차 있다는 뜻이지. 빨간색은 쓰레기가 가득 찬 상태로 당국의 픽업 요청을 트리거하고 있어. 이러한 사소한 기술력과 아이디어가 한국의 길거리를 지속적으로 깨끗하게 유지하는 거야. 저는 잠시 눈을 감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런던에는 몇 주 동안 수거를 기다리는 넘쳐나는 쓰레기통이 즐비해 있어. 가끔 들개들이 나타나 먼저 자원봉사를 하기도 해. 아니, 자원봉사도 아니지. 들개와 야생동물들은 쓰레기를 거리 곳곳에 완전히 헤집어 놓고 가니까 말이야. 하지만 한국 새벽의 놀라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호텔 근처에서 보행자 전용 건널목을 위해 속도를 줄였는데 신호등은 이상하리만큼 길었거든요. 저는 그간 이곳에서 운전을 하면서 한국의 신호등 길이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건 확실히 너무나도 길었어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어리둥절했죠. 그러자 요한스는 다시금 충격적인 말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횡단보도 시스템에는 AI가 융합된 CCTV와 모션 센서를 사용하여 움직임을 측량하고 있어. 저기 봐. 노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고 있잖아. 신호등은 노약자의 이동성을 우선시하도록 설계되었고 센서를 통해 노인임을 인지하고는 보행자를 위한 더 긴 신호를 제공한 거야. 이게 바로 한국의 사람을 위해 개발한 기술의 힘이지. 저는 이젠 그저 놀라기도 지쳤습니다. 영국에서는 이런 기술이 개발된다고 해도 개인주의에 찌든 영국인들은 모르는 노인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면서까지 기다려줄 수는 없다며 아예 기술이 도입되는 것을 극구 반대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노약자를 배려하는 사회적 합의에 의거하여 수준 높은 기술이 그대로 도입되는 국가였죠. 마침내 제가 호텔에 도착하여 침대에 누웠을 때는 해가 다시금 떠오르고 있었어요. 저는 그야말로 한국의 새벽을 꼬박 새어가면서까지 저만의 한국 여행을 즐겼던 것입니다. 한국은 믿을 수가 없는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모두가 미쳤다고 생각한 요한스는 알고 보니 미친 것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 현명한 선택을 했던 거였어요. 한국에서 사는 건 영국에서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도전할 가치가 충분히 있었거든요. 결국 저는 요한슨에게 엄청난 부러움을 느끼는 한편 저 또한 영국에서의 모든 부와 권력을 포기하고 한국에서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